우리 지금 무슨 사이일까? 이걸 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썸의 신호라는 게 참 애매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썸의 시작, 사랑의 시작에는 5가지의 단계가 존재한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의 근거는 당연하겠지만 심리학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거라서 더 신뢰가 가실 겁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사랑의 시작은 5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특정한 행동을 거친다 라는 것인데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를 거치잖아요. 한국에서는 썸이라고 표현하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썸이라는 게 오늘부터 썸 시작하고 뾰병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썸을 타기 이전에도 그 전부터 신호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 단계를 알면 나와 그 사람이 몇 단계에 있는지 알고 그에 맞춰 상대의 행동과 단서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5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1단계는 서로가 존재함을 알아차린 시기예요. 일하다 우연히 처음 본 순간, 카페에서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이런 순간들이 바로 사랑의 첫 단계로 그린라이트가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 신호등불을 점검하는 단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계는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보내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주도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은근하게 신호를 먼저 보낸다고 해요. 여성이 미끼를 던지면 남성이 그것을 무는 그림을 만든다라고 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비언어적인 신호로 상대 행동을 유도한다고 해요. 여성이 이런 신호가 없으면 남성은 다가오지 않게 되고, 즉 썸의 시작에는 여성의 행동이 우선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점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없이 썸이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요. 뭐 어쨌든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보내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5가지의 신호가 있는데요. 1. 방을 스캔하는 훑어보는 시선을 보낸다. 2. 상대방에게 눈을 마주치거나 미소를 짓는다. 3. 머리카락을 정리하거나 의자에서 몸을 움직인다. 4. 입술을 핥거나 고개를 살짝 돌린다. 5. 짧은 시선을 교환하고 자세를 변경한다. 이렇게 수줍어 보이는 듯한 행동들이 바로 여성이 보내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모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예쁜 사람이 한두 번의 신호를 주는 것보다 평범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번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빈도가 높은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한다면 외모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여성이 신호를 보낼수록 더 유리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우짓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대부분 연인들이 싸우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여우짓이라고 불릴까요? 이 2번째 단계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여우짓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질문: 다음 그림을 보고 여우짓은 총 몇 개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그림이라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답은 총 몇 개일까요? 네,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투영해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전 심리학자이지 심리술사가 아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될 수는 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가방에 넣는다. 가슴이 보이도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얘기한다. 말할 때 입을 가리면서 웃는다. 도중에 은근슬쩍 터치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행동이잖아요.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머리를 넘기는 게 그냥 단순한 습관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터치하는 것에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양육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갈린다라고 하니까요. 사람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그럼 대체 이게 왜 여우짓처럼 보일까요? 사실 그 이전 상황에 답이 있어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은 단 둘이 있는 순간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긴머리 여성이 오기 전에는 단 둘이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긴머리 여성은 단 둘이 있는 걸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와서 얘기를 걸었고 그 순간을 깨버렸죠.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이 쌓이고 있던 유대감이 방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여우짓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단둘이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은 연인에서, 썸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누구랑 잘 되고 있대 라고 판단하는 것도 뭔가요? 보통 단둘이 밥 먹으러 갔대, 단둘이 어디를 갔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근거리는 것도 거의 다 그런 거고요.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이로든 이 둘이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2단계의 핵심이에요. 이 2단계는 서로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는 단계예요. 본격적으로 상대를 바라보거나 신경 쓰기 시작하는 단계죠.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카페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
심리적으로는 단 둘만이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시그널, 신호를 상대에게 보내준다고 해요. 이 신호가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먼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에는 몸을 상대로부터 멀리 돌리거나 시선을 회피하거나 무표정을 응시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텅쇼라는 행위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 행동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 혀를 내미는 텅쇼라는 것은 특정 상황의 불편함이나 혐오감을 느낄 때 상대가 자신에게 접근하기를 꺼릴 때 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해요. 이 행동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드러내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귀염 이런 것들의 단서는 입 부분, 요 입 근처에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몸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거나 눈썹을 살짝 올리고 미소를 보이게 되거나 얼굴을 만지면서 머리를 정리하거나 스트레칭이나 하품이나 기지개를 켜는 등 개방적인 자세를 상대에게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도 여성이 주도적인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인데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해요. 이 3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비언어적인 신호들에 머무르지 않고 일로와. 익숙해. 나는 행복합니다. 더 이상 비언어적인 신호들에 머무르지 않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이 시기부터는 남성이 조금 주도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단계는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기도 해요. 바로 자기개방이라는 개념인데요. 자기개방이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어떠한 의미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모호한 신호들로서 얘기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확실한 신호들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려고 하죠. 이 자기개방이라는 개념은 사랑과 연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난잔대학교의 이마이 다스야 교수와 동료들도 자기개방이 남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궁금증을 바탕으로 353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나 진행했죠. 연구에서는 APIM이라는 분석 모델을 통해서 자기개방을 할수록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상대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기개방에 따라서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도 그거고요. 총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성은 남성보다 불확실성을 더 크게 느낀다. 남성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수록 여성은 더 많이 불안하고 더 깊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남성은 여성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상대의 헌신과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남성은 현재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르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자기 공개가 만족도를 서로 올려준다. 이게 조금 특이한 점이긴 한데요. 여성이 자기 얘기를 하면, 자기 개방을 하면은 남성의 만족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남성이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성의 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남성 자기 자신의 만족도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은 자기 스스로를 개방했을 때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남성이 자기 개방을 했을 때는 남성 자신의 만족도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3단계에 대입해서 보면은 여성이 얘기를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남성은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자기 얘기를 말해준 여성이 더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개방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줄여서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썸의 시작의 중요한 핵심이고요. 2단계는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죠. 가장 달달해지고 가장 행복해지는 순간이죠. 썸의 절정에 이르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서로 간의 유대감도 긴장감도 극대화되고 신체 접촉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상대의 호감도 끌어올리고 상대에게 플러팅을 하는 것 또한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4단계는 플러팅을 하는 단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러팅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에 걸쳐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총 5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한번 자신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1. 서로의 역할에 충실한 보수적인 스타일. 남자라면 다가오고 여자라면 다가오는 것을 선호하고 새로움보다는 익숙함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다가가기를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2. 사랑은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접적인 스타일. 빠르고 강렬하게 빠지는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거나 성적 얘기를 하는 것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3. 깊은 얘기를 통해서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진지한 스타일. 의미 없는 밀당보다는 솔직한 대화를 선호하게 되고 상대와 감정적 연결이 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4. 장난 속 진심을 숨겨놓는 장난스러운 스타일.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능글거리면서도 남성이 많은 스타일이라고 해요. 말도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플러팅도 잘하고 플러팅을 잘 받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5. 좋아할수록 상대에게 더 거리를 두는 정중한 스타일. 기본적으로 생각도 많고 신중한 편이라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진 않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좋아할수록 오히려 더 티를 안 내고 상대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이 마지막 단계는 말 그대로 갈림길의 순간이에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게 되는 단계이고요. 서로에게 계속 관심이 깊어진다면 새로운 만남으로 연인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관심이 식거나 불확실성이 커진다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대답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감정적인 교류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일까? 라는 것을 느낀다면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많고요. 반대로 관계에서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면 3단계나 4단계로 백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1단계로 없는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죠. 썸을 타다가 잠깐 다시 멀어지거나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서로 할 일을 다른 일들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아는 사이에서 썸으로, 썸에서 연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죠? 그러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나와 그 사람은 어떤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1단계, 관심 단계로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눈길, 몸짓, 자세 등을 활용한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내요. 2단계, 인식 단계로서 서로의 관심을 확인하며 심리적으로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의 의도를 좀 더 깊게 탐색하죠. 3단계, 상호작용 단계로서 자기 개방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터놓고 말하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더 발전시켜요. 4단계, 성적 각성 단계로서 관계가 더 친밀해지며 더 극단적으로 신체적 접촉과 감정적 유대가 심화되죠. 5단계, 결정 단계로서 관계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며 이전 단계를 가거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치? 네, 여러 개의 논문을 통해서 알아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래서 당분간은 연애, 사랑에 관한 관련된 영상들만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말고도 혹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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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가? 안 가네? 안 가? 그래, 가. 아우, 털 봐. 털 봐, 털. 니 털이야, 니 털. 어쩌라고? 알았어.